그때 차에서 핸드폰이 3개 나왔잖아요. 예. 그게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약혼자라는 거예요. 약혼자요? 예. 3명 다요? 네. 저희도 참 황당하죠. 결국 문제의 여성은 새 약혼자로부터 신혼집 구입과 갤러리 오픈 비용 등을 빌미로 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현찰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18일 새벽 한 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네네. 여기 지금 차에 불이 났거든요? 인천의 한 폐공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무렵 이미 불길은 차량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불나세요! 무거워입니다! 불나세요! 혹시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불나세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세 접근조차 힘든 상황. 차가운 물길이 닿자 차창이 폭발하고 맙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차 아래쪽에서 일어난 또 한 번의 폭발. 이대로 불길이 연료통 쪽으로 옮겨갈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20여 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서서히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대원들. 괜찮아요. 사람 있네. 이거 풀어가지고. 전소된 차량 뒷좌석에서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프레스기를 이용해 다급히 차문 제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잠시 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체.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이미 화재 전에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화재로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사체 기도에서 그름이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체에서는 그런 게 나오질 않았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두개골 쪽에 그 둔기로 여러 차례 맞은 그런 흔적이 나왔어요. 그게 아무래도 뭐 직접적인 사인이 아닐까. 사고 당일 아침 경찰의 초동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추정되는 만큼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사체가 심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피해 차량 또한 전소된 탓에 증거물이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방이네. 꺼내.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거기다 빼줘. 그리고 그 속에서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아, 잘 됐네. 조회해봐자. 확보해. 잇따라 발견된 또 다른 휴대전화. 왜 이렇게 휴대폰이 많아, 이거? 두 개. 또. 더 있어? 뭐야, 이것도 핸드폰이야? 뭐 이렇게 많아? 핸드폰이 3개나 돼. 어찌된 사연인지 피해자의 가방에선 무려 석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차적 조회 결과 피해 차량의 주인은 여성이 아닌 7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차는 제 차가 맞긴 한데 제가 타던 차는 아닙니다. 예? 아버님이 약혼자한테 선물로 주신 차예요. 강노인의 말에 따르면 평소 피해 차량을 이용한 사람은 그의 약혼녀 정한나. 차에서 발견된 여성의 사체가 그녀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핸드폰이 좀 3개나 나왔거든요. 혹시 이 중에 좀 보신 핸드폰이 있나 좀 한번. 글쎄, 뭐 제가 핸드폰을 하나 선물해주긴 했는데 아유, 요즘 핸드폰들이 많아. 그런데 그때 강노인의 아들이 놀라며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여자분이 끼고 있던 단체예요? 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니야. 이거. 얼마인지 보신 적 있으세요? 약혼 반지예요. 아버지하고 그 여자하고. 차량에서 발견된 사체는 강노인의 약혼녀 정한나인 듯했습니다. 아니야. 결혼을 불과 2달 앞둔 상태에서 당한 참변. 하지만 강노인은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약혼녀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혼하자고 약속했더니 사건 전날 약혼녀 정한나는 분명 결혼 준비를 위해 고향인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자신이 직접 공항까지 배웅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한국에서 사고를 당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의외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혼자분 성함이 정한나 씨 맞으시죠? 예. 강노인의 약혼녀 정한나가 출국하던 날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없는데요, 근데 탑승자 명단에. 예? 아니 저기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공항까지 그 바라다 줬다니까요. 그 혹시 저 평소에 정한나 씨랑 그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무슨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 저기 정 여사가 그렇게 남들한테 그 원한 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와서 프랑스요? 예. 한국에도 좀 아는 사람도 없고. 그의 말에 따르면 약혼녀 정한나의 국적은 프랑스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유명 미술관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던 정 여인이 한국 출장을 왔다가 우연히 교통사고로 강노인을 만나게 됐고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예기치 않게 한국에 있게 된 것이라 국내에서는 그녀의 신혼 조회가 힘들 거라는 게 강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강노인의 아들은 그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을까? 실례하겠습니다. 예, 강씨 아드님이시죠? 예. 아, 저희 채널A 사인팀 PD인데요. 그럼 정한나 씨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 할 말 없어요. 아니, 좀 몇 가지면 돼요. 잠시만 얘기 좀. 이야기해봐야 집안 망신. 됐어요. 그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자세히 말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요. 강하게 취재를 거부하는 아들. 그는 숨진 정 씨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강노인이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일어나고 안 간다. 내가 기사 불러가서 갈 테니까 혼자가. 갑작스레 부자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놈이 지금 알아? 네가 반대만 안 했어도 지금 좀 잘 살고 있을 텐데. 아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그 여자 형씨 때문이지. 뭐야 이놈아!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버님 정신 차리시면 되잖아요. 뭐라고 이놈아! 갤러리 소음당 무언다니까 돈 다 갖다 주시고 지금 신혼 하나 못 건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저거를 단식이라고. 너그 반지에 내가 뭐가 생각하네. 아 그럼 알아서 혼자서 오세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두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황혼 재혼을 앞두고 부자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사체는 있는데 신호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상황. 이제 차량에서 발견된 석 대의 휴대전화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뒤 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도대체 몇 번씩 얘기해야 됩니까? 어? 다 같이 그런데 집에 가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선생님 자세히 좀 보세요. 그 저기 실기하고 저기 뭐야 이런 사람은 거기 없어요. 형사님 이 영감님 얘기는 더 듣지 말고 우리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형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이 사람도 진작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집을 빌려준 거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관계예요. 집주인하고 세입자 관계지. 뭐 더 있어? 뭐 같이
아니 정 여사는요 저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여사님. 이 도대체 이 양반 뭐라 그러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고. 남자랑 무슨 수구랑 던진만 있으면 뭐 어쩐다더니 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 것좀 가는 이런 말이 있는 것도 알아요. 이런 말이 들리는 또 뭐야? 아니 괜히 자, 조용히 좀 하십시다.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살인 사건이에요, 살인 사건. 강노인을 비롯한 세 노인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안에 지금 그때 차에서 핸드폰이 3개 나왔잖아요. 예. 그게 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렀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약혼자라는 거예요. 약혼자요? 예. 3명 다요? 네. 저희도 참 황당하죠. 차에서 발견된 석 대의 휴대전화기는 각각 다른 남자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었고 그 세 사람 모두 죽은 정 여인을 자신의 약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정리 좀 할게요. 약혼자분 성함이 정한나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결혼하면은 그 갤러리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소리. 조용히 하세요. 아직 살았다니까. 조용하세요. 백기 씨, 네, 정실비아 맞나요? 네 프랑스 대 밑에 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안씨. 그다음에 정유미 씨도 알고 계신다고 했죠? 예, 저희 양로원 미술치료 자원봉사자셨어요. 세 노인이 말하는 약혼녀의 이름과 직업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세 노인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은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결혼하시기로 한 날짜가 5월 둘째 주 일요일 맞습니까? 네. 세 분 다 만나신 게 작년 9월쯤 교통사고로 만나셨다고요? 예, 뭐 비슷합니다. 결혼 날짜는 물론 만난 시기와 방법까지 같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모두 조합해 봐도 여자의 신원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세 분이 주신 그 프랑스 연락처가요. 그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걸로 지금 나왔어요. 아니, 결혼을 하시기로 하셨다면서 신분증도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참. 아니, 형사님은 연영할 때 신분증 확인하고 합니까? 나랑 몇 달 동안 같이 살 때니까 살다가 백동호에 신분증 달라, 신분증 보자. 어떻게 그러냐고요. 알겠어요. 아니, 그리고 선생님은 프랑스에 신혼집 마련하겠다고 돈까지 맡기셨다면서요?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세 분 중에 그 여자분 가족이나 친구분들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선생님은 없으세요? 무려 3명의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들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약혼자 중 한 명인 배노인이 피해자에게 몇 달 동안 임시 거처로 제공해 주었다는 아파트에서 여자의 지문을 채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강한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러옵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집안은 큰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짐이 말끔히 정리된 상태였는데요. 문제가 있으세요? 짐이요? 사장은 방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 옷은 다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집이 다 틀렸어요. 경비실에 확인해 보지만 더 황당한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인데요. 우리 집에 이 물건 누가 다 뺐어요? 사모님이 다 정리하셨는데요. 이민 가신다면서. 벌써 며칠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민이라니? 아니 내가 왜 갑자기 이민을 가요? 사모님이 그러시던데 집 팔고 프랑스로 이민 가신다고. 집을 팔기엔 누가 팔아요? 집 주인이 여기 있는데. 아파트 CCTV에는 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틀 전인 3월 16일 오후 그녀는 모든 짐을 치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소독제로 집안 곳곳을 청소한 뒤 쓰레기마저 자신의 차로 실어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짐을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와요? 깨끗한데요? 그때 연락을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장님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아까 이게 무슨 얘기야? 누가 집을 팔아? 아니 집 팔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10억짜리 집을 현찰로 바로 주면은 8억에 넘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약했죠. 뭐 12억짜리를 현찰 팔아? 아 참. 아니 이민 가신다더니 갑자기 현금 좀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을 팔 때는 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서로 사이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인감도에 찍었죠. 대리인 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침대 놓을 때 같이 오셨었잖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의심합니까? 아무튼 이 서류로 다 진행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당신들 그냥 안 둬! 이거 아니야! 결혼 후 프랑스에서 살자는 여자의 말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던 배 씨. 하지만 그가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가 있는 사이 여자는 집을 팔고 돈을 챙긴 듯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죽고 보험금에 내가 지금 몽땅 가던 집인데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아이고 이러면 어떡하면 정도. 정여인의 또 다른 약혼자인 안노인에겐 혹시 피해가 없었을까? 그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3년째 파킨슨씨 병으로 투병 중인 안노인은 더 딱한 경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유, 좋아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도 나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아유, 큰일 났네. 나가셔야 된다니 왜요? 좀 노인양반이 그 여자를 살림 차린다고 본인이 보증금까지 다 빼서 살림집을 마련했는데 아니 알고 봤더니 그 계약서도 가짜라니까. 가족이 없는 안노인은 병을 얻자마자 퇴직금을 모두 털어 요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 보증금까지 그런데 다 뺐는데 말이야. 요양원 보증금을 빼서 마련한 신혼집 계약서가 가짜로 밝혀지면서 이제 그는 이곳에서마저 나가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요. 아니 그 돈 갖고 잘 살지 왜 죽었냐면서 막 우시더라고. 근데 그 사기치는 일 뭐가 좋은지 이게 속인 좋은 건지 착한 건지. 결국 문제의 여성은 새 약혼자로부터 신혼집 구입과 갤러리 오픈 비용 등을 빌미로 16억 원에 달하는 돈을 현찰로 받아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인데요. 범인은 혹시 그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틀 뒤 베일에 쌓여있던 피해자의 신원이 드디어 밝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생님, 피해자 신원 밝혀졌다면서요? 네. 지문이 나온 건가요? 아니요. 지인을 찾았어요. 저분이 그 어렸을 적 그 친구분이래요. 친구분이요? 네. 차량 화재 사건 전날 오후 정여인의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그녀는 죽은 정여인의 고향 친구인 이미숙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의 본명은 정옥자. 게다가 이력 또한 새 약혼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걔가요. 형제님 그 머리가 좋긴 했는데 그때 집이 되게 가난해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 졸업하자마자 술집에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가 17살인가 18살인가 그때 만나고 길에서 한 30년 만에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엔 왜 가신 거예요? 가요. 저보고 오라 그랬어요. 그 되게 좋은 와인이 선물로 들어왔다고 저랑 같이 마시고 싶다고 그래서 불러서 간 건데요. 사망한 정옥자는 프랑스 국적자도 미술 전공자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회 결과 그녀는 동종 사기 전과 이범의 전문 꽃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망한 정 여인의 행적은 화재 사건 전날 오후 강노인의 배웅을 받으며 공항 출국장으로 사라진 것이 마지막입니다. 공항 CCTV에는 당일 정 여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강노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가방을 끌고 공항 안으로 사라지는 정옥자. 하지만 강노인의 차가 공항을 빠져나가고 20여 분 뒤 그녀가 다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듯 한참 두리번거리던 그녀는 잠시 후 택시를 타고 공항을 떠납니다. 그녀는 과연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그 택시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정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날 그것도 말씀. 기사는 의외로 그녀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여자 좀 이쁘장해 씨요. 그날 싸움도 있고 해서 좀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싸움이요? 야,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시의 상황은 택시의 블랙박스에도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정 여인을 태우고 여의도 공원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앞을 막아섭니다.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받아! 이런 거야!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야! 너 뭐하는 거야? 아니, 니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놀랬잖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안 내려? 오메!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내가 이 여자한테 꼭 할 말이 있으니까 괜히 남의 가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저씨 아저씨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자보자 빨리. 너 지금 나 치려고 그러니? 어떡하지? 그래. 쳐. 너 자꾸 이러면 나 평생 너 지금 놀라는 수거든? 너 나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평생 살래? 정 여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 그는 다름 아닌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사람이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쪽으로 택시가 걸릴게. 아까 자동차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신고를 해요? 아저씨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세요. 네? 가세요 얼른. 야, 진짜 왜 이러니? 이거 돈을 받아갔으면 뭔가 해결을 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짐 주세요. 결국 택시 기사는 흔한 부부 싸움으로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심상찮아 보이는 두 사람의 대화.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는 왜 이날 정 여인을 만났던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를 만나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강민호는 의외로 쉽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니 제가 경찰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은 이것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난 거거든요. 각서네요? 그는 정 여인에게 아버지와 그만 만나겠다는 각서를 받았을 뿐이며
그 후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 여자가 돈만 받아놓고 각서에 사인은 안 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때 경찰서에서 아시는 분이세요? 예. 아니 그 여자 하는 짓이 하도 이상해서 제가 사람을 시켜서 뒷조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 완전 꾼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놓친 애들하고 참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가 확보해 놓은 동영상에는 정여인의 꽃뱀 행각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갖은 애교로 고가의 보석을 받아내는가 하면 갤러리 오픈을 빌미로 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진짜. 아유, 좋은 사람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하지. 해줘야지. 저랑 정말 선생님이세요. 이는 다른 약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 꽃뱀이라니까요,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람마다 컨셉 바꿔가면서 완전 맞춤형 서비스라니까요. 게다가 정여인은 남자가 달라질 때마다 매번 옷차림과 헤어스타일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조사하는 중이에요? 네. 그는 왜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진작 경찰에 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 전 처음부터 알리려고 했죠. 근데 아버지가 절대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와가지고 뭐 원한 관계가 있느냐, 이 사건은 뭐 치정 관계인 것 같다 자꾸 이러니까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 노파심에. 아 제가 전화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바쁜 일 때문에 회의 중이니까 이따 통화하시자고요. 저 죄송한데 다음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나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한 5분만 더 하시면 해주시면 아니 다음에 제가 내일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예. 우리는 결국 다음날 인터뷰를 마저 하기로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뭐야? 강민호의 사무실 앞에서 의외의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아 이미숙 씨 아니야? 여기를 왜 와?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하는 여자. 그녀는 바로 사망한 종옥자의 고향 친구 이미숙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에서 나오는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 그가 이미숙과 한참 동안 심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사망한 종옥자의 어릴 적 친구 이미숙, 정여인의 약혼자인 강노인의 아들 강민호. 대체 저 두 사람이 왜 함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멈췄습니다. 강민호와 이미숙은 차례로 차에서 내린 뒤 인근의 한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우리는 그들의 목적지를 확인한 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몇 분이세요? 2명이요. 네, 저쪽으로. 예. 밀폐된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라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다행히 가게 한쪽에서 두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는 두 사람의 옆방에 자리를 잡은 뒤 첨단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서에 사인부터 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각서 사인을 할 테니까
돈을 먼저 달라고. 내가 돈을 봐야 가서 사인을 하던 눈앞에 사라지지 않던 외국으로 뜯어. 알았으니까 일단 여기 사인부터 하세요.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아니 돈을 줘야 내가 여기다 사인을 하던 사라져주던 눈앞에 안 나타나던 할 거 아니야. 제가 돈은 드린다잖아요. 일단 각서에 사인부터 하시라고요. 그런 2천으로 내가 니네 부자한테 당하면서 산 게 얼만데 겨우 그 돈 2천 갖고 쥐죽은 듯이 내가 없어지라는 게 말이 돼? 네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네가 더 잘 알잖아. 니네 참 웃긴다. 둘 사이에 오가는 심상찮은 대화. 게다가 그녀는 강노인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러기에요. 현찰로 1억. 급기야 강민호는 거액의 돈을 건네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법이건 뭐고 들먹이면서 귀찮게 해봐야 돈 나올 때도 없는 거 알죠? 아 진짜 각서에 사인부터 하라니까. 야, 너 자꾸 내 성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을 텐데. 너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유산 다 네 거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쯤에서 조용히 사라져주면 너도 감사합니다고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대신 이 일에 대해서 오늘로 쫑입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 꺼내면 그때 국물도 없어요. 예? 대체 두 사람은 무슨 이유로 1억이라는 큰 돈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강민호와 이미수, 이 둘의 관계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강민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미숙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아니 혹시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은 제 사생활이고 제 가정사인데 이런 것까지 제가 PD님한테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그 사람은 제 계모였다고요. 정인지 정인지 그 사람은 3번째 여자고. 그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사실. 강노인에겐 사별한 첫 번째 아내와 사망한 약혼녀 정옥자 사이에 또 한 번의 결혼이 있었으며 두 번째 아내가 바로 정옥자의 고향 친구 이미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돈을 준 거는 저희 아버님이 그 사람하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합의금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봐준 거고요. 보세요. 그날 횟집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현찰로 딱 1억 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각서를 받았던 거고. 강노인의 전처로 밝혀진 이미숙. 그녀 또한 강민호를 만난 이유는 합의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한지요? 지금 3년째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저한테 꼴랑 3년 하면서요 위자료도 2천밖에 안 주고요. 아주 저는 그 사람 이름 듣기도 싫어요. 강노인의 전처이자 사망한 정여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이미숙. 그럼 그녀가 과연 둘의 관계를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나 알았으면요 그냥 제가 말렸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요 아주 심한 의처증 환자거든요. 제가 동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인사만 해도요 데리고 와서 저를 얼마나 패잡았는데 저 진짜 몇 번을 죽다 살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이세요? 화가 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저 골프채를 쳐가지고 여기 뼈가요 내동강이가 났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알았으면은 죽였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제가 보기엔 거의 100%예요. 전처 이미숙은 강노인에게 폭력성을 동반한 의처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해봤습니다. 예, 실례합니다. 하여튼 마누라 때리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사모님이 맞아서 그 돌아가셨다고 막 그 했던 소문도 막 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경찰들 나와서 조사받고 그랬다고. 결국은 그 영감님이 사고 한번 칠 줄 알았다니까요. 아유, 그 전에 사모님도 얼마나 많이 맞고 살았는데. 우리는 사건 전부터 이미 정 여인의 꽃뱀 행각을 알고 있었던 두 사람, 강노인과 아들 강민호를 중심으로 추적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추적 7일째, 드디어 아들 강민호에게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 인적이 드문 공원을 찾은 강민호. 그가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강노인이었는데요. 차 트렁크를 보며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우리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냥 경찰에 가셔가지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아, 그러게 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세요? 일단 타세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경찰까지 거론하는 것일까? 우리는 조심스레 그들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강노인의 차. 하나가? 아니, 지나서 걸려. 갑자기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칫하면 미행을 들킬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제작진은 차를 두고 걸어서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20여 분) 뒤 산 중턱에 세워진 강노인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차를 여기다 왜 서놨죠? 이 차 맞잖아요. 아까 강릉 차 맞죠? 예. 차를 세우던 채 어디론가 사라진 두 사람. 강노인이 다리가 불편한 만큼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잠시 후 포착된 희미한 불빛. 카메라에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언가를 땅속에 묻는 강씨 부자. 의문의 물체는 천으로 몇 겹이나 감싸져 있었는데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대체 저들이 경찰의 눈을 피해 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쯤 어디였던 것 같은데? 땅파 흔적이 있네 여기. 여기. 봐봐. 야, 그 밑에 쪽 봐봐, 밑에 쪽. 잠깐만. 뭐 나왔는데 뭐 나왔어. 드디어 의문의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꺼내봐. 뭔데? 골프채. 육안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골프채. 나도. 강씨 부자는 왜 이 야산에까지 찾아와 이걸 묻으려고 했던 걸까? 제작진은 경찰에 골프채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고 며칠 후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게 지금 그 정씨 그 살인 사건에 쓰여진 그 흉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그 나는 상처나 이제 깊이가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갖다 주신 골프채가 그 두개골에 난 그 사이즈하고 이 골프채 헤드하고 지금 사이즈가 지금 딱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골프채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발견된 것은 물론 혈흔 분석 결과 사망한 정옥자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예. 여기 지금 혈흔 분석 그런 거. 경찰은 정옥자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강노인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다시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형사님 난 죄가 없는데 아니 그 골프채는요 제가 5월 초에 오면서한테 선물로 준 겁니다. 아니 그게 지금 내 차입니다. 형사님. 강노인은 몇 달 전 정 씨에게 선물한 골프채가 왜 자신의 차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수색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지금 뭐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소식을 들은 아들 강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형사님 그건 음모라고요. 아니 생각도 좀 해보세요. 운전도 못하는 양반이 거기까지 차를 어떻게 몰고 가서 불을 내냐고요.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리바이 다 확인시켜 드렸잖아요. 그렇게 떳떳하신 분이 그걸 왜 거기다 묻으시냐고. 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한두 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가 괜히 누명 쓸 것 같다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것뿐이라니까요. 진짜 이상한. 그것도 싹 다 담어. 억울함을 호소하던 강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사장님,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버지. 사장님, 아버지. 어르신. 아버지. 강노인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빨리 정리해. 차 좀 부르세요, 빨리. 화재 사건 전날 오후 정옥자는 공항에서 강노인과 헤어진 뒤 혼자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로 가던 중 예기치 않게 강민호와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택시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강민호와 헤어진 뒤 그녀의 행적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사체로 발견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정여인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여자가 그 어디로 가자고 하던가요? 여의도 공원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여의도 공원. 우리는 일단 그녀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던 목적지 여의도 공원 주차장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CCTV에서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차에 올라타고 몇 분 후 차체가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잠깐 잠잠한가 싶더니 문이 열렸다 닫힌 뒤엔 더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얼마 후 드디어 그녀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요. 운전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해답 또한 주차장 CCTV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 여인이 오기 2시간 전 먼저 정 씨의 차를 기웃거리던 흰색 후드 셔츠 차림의 한 여성. 그녀는 차를 빼는가 싶더니 건너편에 주차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날 밤 10시 자신의 차로 돌아온 정 여인. 그런데 운전자는 흰색 후드 셔츠 차림의 여성으로 바뀌었고 5시간 후 정 여인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흰 후드 셔츠 여성의 소재를 파악한 뒤 검거에 나섰습니다. 여기네 여기.
용의자는 너무도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계세요? 정옥자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경찰입니다. 네, 씨 되시죠? 그녀는 다름 아닌 정 씨의 고향 친구이자 강노인의 전처인 이미숙이었습니다. 정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 및 가택 수색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시작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요. 목격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용의자 이미숙의 신병을 확보한 뒤 물증을 찾기 위해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잠시 후 저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거 제 거예요. 제가 제 거예요. 베개 안에서 돈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거 다 제 돈이라니까요. 저 제 거예요. 원래 제 거예요. 원래 제 돈이에요. 아무것도 여기 하나 찾았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잇따라 발견되는 현금 뭉치들. 살인의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머리품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주차장 CCTV에 찍혔던 범인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이었습니다. 감식 결과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이 사망한 정옥자의 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이미숙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전 남편 강노인에 대한 복수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맨날 맞기만 하고 미자료도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니까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근데 내가 제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먼저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까지 불리해진 자신에게 친구 정옥자가 먼저 복수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미숙이 전 남편 강노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정 여인이 꽃뱀 행각으로 얻어낸 돈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요.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정 여인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혼자서 다 가지고 도망가실 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얘기만 하려고. 정옥자의 의도를 눈치챈 이미숙은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 왜 약속 안 지켜? 너 진짜 뻔뻔하다.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래? 자, 여기 돈. 돈 달라며. 가져가.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줘? 야, 이것도 선심 쓴 거야. 그리고 이건 친구로서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너 여자로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 노인네가 그러더라. 너 좀 그렇다고. 아니, 뭘 어떻게 했길래 70 먹은 노인네한테 그런 소리나 들어? 야, 너 말 다 했어? 어? 빨리 내려, 나 바빠. 야, 그녀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 여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멍하니 있는데 근데 골프채가 보이더라고요. 가지고 있었던 그 골프채. 그 골프채를 맨날 저 때렸었거든요. 그 골프채를 보는 순간 그 사람한테 복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된 건 다 그 사람 때문이잖아요. 때문이잖아요. 우발적인 범행 후 정옥자의 차에서 전 남편의 골프채를 발견한 이미숙은 강노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골프채에 혈흔을 남겼고 정 씨의 사인을 조작하기 위해 차에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현장을 찾은 강노인의 차 트렁크에 문제의 골프채를 넣은 것까지가 그녀의 복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요 그 사람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요.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매 맞고 배신당하고 버려지는 느낌이 어떤 건지 그거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도 알아야 돼요. 새로운 사랑을 꿈꿨던 강노인의 황혼 로맨스는 약혼녀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전처가 살인자가 되는 비극으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최근 노인들의 재혼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의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노리는 각종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디 인생의 가장 안락해야 할 시기에 참혹한 비극을 겪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라며 목요 드라마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